안녕하세요. 중국과 러시아에 끼어있는 몽골에도 바다가 있을까요? 말 타고 바다를 건너는 몽골 사람들 이야기를 아십니까? 당신에게 몽골 16번째 이야기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어머니의 바다 홉수굴입니다. 한반도의 8배나 되는 영토를 지닌 몽골, 사막과 초원과 설산을 지닌 몽골에도 바다가 있을까요? 몽골 사람들은 홉수굴을 어머니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홉수굴이란 푸른 물이란 뜻이죠. 푸른 물의 홉수굴을 그냥 달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달라이는 바다라는 뜻의 몽골 말입니다. 길이가 130km나 되고 폭이 39km에 수심이 238m, 면적이 2612평방킬로미터나 되는 홉수굴은 제주도가 풍덩 잠길 만한 면적이지요. 홉수굴은 99개의 강이 흘러들어와 고인 호수입니다. 설화에 따르면 용왕이 홉수굴을 바다로 만들려고 모든 강의 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홉수굴로 흘러드는 99개의 강들이 왔지만 애끄인 골만이 늦게 오는 바람에 홉수굴은 바다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늦장꾸러기 애끄인 골은 지금도 그게 한이 되었는지 혼자서만 호수에서 빠져나와 바이칼로 흘러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물들을 받아들인 바이칼은 다시 하나의 강이 바다로 흘러나간다고 합니다. 바이칼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가 데려다만 거대한 호수, 바다가 없는 몽골 유목민들은 홉수굴을 어머니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도 있을까요? 예, 바이칼 호수를 아버지의 바다라고 부른다 합니다. 어머니의 바다라는 말은 어머니처럼 모든 걸 품고 자라게 하는 큰 호수라는 뜻이겠지만, 바다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 호수라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홉수굴의 호숫가에 있는 게르에서 문을 열고 내다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뭉게구름이 떠있는 푸른 호수에는 야크가 들어앉아 한가로이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들꽃이 깔린 호수 가장으로 양떼가 지나가고, 말들을 이끌고 가는 마부가 지나가고, 호숫가에 놓여있는 당구대에서는 딱딱 소리를 내며 당구알이 구릅니다. 세상의 모든 번잡함과 갈등과 소음들을 99의 길로 받아들이고 오로지 한 줄기 바람길로 내어놓는 홉수굴은 과연 어머니의 바다입니다. 홉수굴 주변에는 들꽃들이 지천으로 깔린 천상화원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매화 마름이 군락을 이룬 호숫가를 지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이끌나무 숲으로 들어서면 그야말로 꽃들의 천국이 나타납니다. 차마 밟고 지나가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꽃들이 요모조모 깔려있는 숲을 지나자면 타고 온 말발굽에서 꽃향기가 묻어날 지경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은 홉수굴들의 말들은 웬만해선 달리지 않습니다. 목이 쉬도록 추추를 외치고 옆구리를 차고 채찍을 휘두르다 못해 엉덩이를 후려쳐도 꿈쩍도 않습니다. 홉수굴 호수를 말을 타고 달리는 기분도 장쾌하겠지만, 말에서 내려 꽃들이 지천으로 깔린 숲을 자박자박 걷는 시간도 그 못지않게 황홀합니다. 매화 마름이 얹힌 홉수굴의 맑은 물에
얼굴을 씻고 아이스크림 같은 뭉게구름을 한 입 달콤하게 베어물고서 호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홉수굴의 여름도 평화롭지만 황금빛으로 물드는 이깔나무 숲을 배경으로 게르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을의 홉수굴도 낭만적입니다. 홉수굴은 겨울에도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호수에서 그물로 건져내는 고기잡이도 볼만하고 꽝꽝 얼어붙은 호수에서 미끄럼을 지치며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르에서 보드카 한 잔에 취하여 푸른 겨울별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홉수굴은 5월까지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홉수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9월이나 10월생이 많다고 합니다. 워낙 넓은 호수라 강이 얼어야 건너마을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겨울에 건너마을로 건너가 결혼을 하다 보니 출산의 시기가 대략 그 무렵이라 합니다. 홉수굴이 얼면 그 위로 말을 타고 달리고 마차가 다니기도 한답니다. 어머니의 바다를 말을 타고 건너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홉수굴에는 차탕족이 살고 있습니다. 차탕족은 고비의 유목민과 달리 양 대신에 술록을 기릅니다. 술록은 양들과 달리 타이거 산림지대의 추운 지역에서 삽니다. 이끼를 먹고 사는 술록들을 따라 이동하며 사는 차탕족은 현재 250명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부족이죠. 시골의 작은 학교 운동장마저 채우지 못할 종족의 현실이 안쓰럽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따뜻한 초원에서 양을 기르지 않고 살기 힘든 곳에서 고생을 사서 할까요? 그것은 술록 때문입니다. 술록은 코로 모기나 파리가 들어가 알을 낳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나 파리가 적은 추운 지역에서 지낸답니다. 차탕족이 야성이 강한 술록을 길들인 것은 소금입니다. 염분이 부족한 술록들은 차탕족이 주는 소금을 얻어먹기 위해 그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차탕족은 술록을 기르며 깊은 숲속에 살다가 여름이 되면 홉수굴 근처로 내려와 지낸다 합니다. 홉수굴에 관광객이 찾아오며 더 이상 유목을 하지 않고 한자리에 정주하여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차탕족들도 있답니다. 한때 유라시아를 지나 술록대를 따라 알래스카를 건너던 부족의 현실은 옹색하기만 합니다. 차탕족의 생활은 몽골의 다른 유목민들에 비해 훨씬 원시적입니다. 나무를 얽어서 지은 오르치며 난로 대신에 땅바닥에 피운 모닥불은 고대의 생활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술록을 타고 다니며 술록의 고기와 가죽으로 생활해 나가는 그들은 술록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홉수굴 근처의 오르치에서 만난 술록은 사람을 피하지 않고 풀을 뜯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리 사이에 줄을 매어 달릴 수가 없었지요. 홉수굴 부근에 사는 차탕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홉수굴 호수의 물부터 떠먹인답니다. 그리하면 아이들은 모천을 기억하는 연어처럼 평생 홉수굴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술록이나 차탕족이나 홉수굴을 떠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무릉은 홉수굴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670km 떨어진 무릉까지는 에어로 몽골리아 국내 항공편이 있습니다. 홉수굴 아이막의 주도인 무릉은 강이라는 뜻을 지닌 도시입니다. 그 이름답게 무릉 주변에는 강이나 호수가 많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홉수굴 호수를 거느린 무릉은 그 길목에서 몰려오는 여행객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35,000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도시이지만 홉수굴 주변의 숲에서 나는 야생 열매나 좌판에 내어놓고 우식인 우불의 사슴돌 유적지를 제외하고는 별달리 둘러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담 축제 기간에는 숙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판잣집으로 둘러싸인 무릉 시내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방을 구하지 못해 마당에 천막을 치고 자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홉수굴은 물이 귀한 몽골인들이 여름에 즐겨 찾는 관광지입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 중국인과 내몽골 관광객, 한국의 패키지 여행단까지 몰려와 번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요한 홉수굴을 만나고 싶다면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서 호수 깊숙이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단체 관광객이 늘면서 그곳을 찾는 길이 뜸해졌습니다. 몽골인들에게는 색다른 풍광일지 몰라도 호수가 많은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번잡한 관광객들 틈에 끼어 찾아갈 만한지 의문이 듭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해발이 높고 물이 가까운 곳이라 한여름에도 난로를 피울 만큼 서늘한 기온입니다. 밤에 추위를 타는 여행자라면 가급적 예뻐 보이는 방갈로보다는 게르를 숙소로 잡기 바랍니다. 오늘은 몽골의 관광지로 유명한 홉수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돼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바람의 나라라 부르는 몽골의 바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0편까지 이어질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